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미국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자체 탄력을 좀 테스트를 좀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좀 봤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장중에 시초가 기준에서 위든 아래든 뭐 약간 큰 움직임이 없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시초가 기준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크기가 굉장히 좀 약간 작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뭐 환율이죠. 네, 오늘 방송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시장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 그 다음에 현재 좀 뭐 글로벌 상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조선주들 과연 지금 사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몇 가지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은 총재 쪽에서 발표가 있었죠. 일단 어떤 식으로 발표가 있었냐면은 인플레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한은 총재가 오늘 그 뭐 발표라고 해야 되나, 인터뷰 했을 때 물가 안정을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자, 물가 안정 최우선 고려하겠다. 무슨 말이냐? 뭐 금리 뭐 높이겠다는 뜻이죠. 높이겠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그 금리 역전 현상을 막겠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환율이 좀 약간 좀 내려왔었죠. 실질적으로. 오늘 장중에 환율이 내려오다가 막판에 또 환율 급등하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다 막판에 쳐졌잖아요. 그죠? 코스닥 시장 분봉 한번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금리를 또 올릴 거로 예상을 해서 또 그렇게 발표가 나와서 이제 장 초반에 살짝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요 구간은 이제 코스닥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좀 장 초반에 쳐졌었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군들, 양극재 애들이 이제 그 상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쳐졌다가 이제 뭐 환율 좀 약간 안정되면서 올라왔는데, 얘는 좀 막판에 잘 버티긴 했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 자체로 보면은 막판에 또 환율 오르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시초가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아쉬웠던 그 뭐 하루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만약에 뭐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냥 시초가 전후해서 마감을 해주면 뭐 그냥 이상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지만 뭐 인플레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인플레를 촉발시킨 거는 여러 가지 뭐 공급에 대한 공급 불균형, 그 다음에 뭐 수요가 뭐 단기적으로 좀 폭발을 한 듯한 느낌도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유가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유가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하는 구간이 한 번 있었었어요. 2008년도죠. 그때 과연 인플레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우리는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죠? 그럼 인플레가 지금 현재 인플레의 원인은 그 유가다. 그럼 유가를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우크라, 전쟁, 종식이다. 근데 지금은 종식은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은 뭐 다 똑같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은 이거 그냥 좀 빨리 좀 끝내자. 우크라 니네가 좀 약간 양보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굉장히 몰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뭐 영국 쪽에서는 굉장히 러시아 쪽을 비난을 많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자기 자국 관련된 어떤 에너지라든가 그 식료품, 음식료 이런 쪽에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지금 현재 뭐 외신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EU 그 가입
뭐 관련돼서 어떤 뭐 논의가 굉장히 세게 되고 있는데 이전에 그 EU를 마지막으로 가입한 영국은 탈퇴를 했죠. 영국을 탈퇴를 했는데 EU에 마지막으로 가입한 국가가 크로아티아예요. 크로아티아도 EU 가입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뭐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뭐 승인해 준다라고 해서 바로 가입을 하는 건 아니고 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승인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EU보다도 나토가 현재 문제가 됐었죠. EU와 나토를 차이를 한번 알고 가면 EU는 이제 공동 경제를 갖고 가는 의미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 경제와 관련된 거고 나토는 군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나토 가입국들은 단 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받으면 모든 나라가 개입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노렸다가 러시아한테 한 방 맞은 거죠. 뭐 이게 뭐 몇 달이 갈 수도 있다,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요렇게까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합시다. 자, 인플레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공급 불균형, 수요 단기적 폭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엔 유가란 말이죠. 우리가 뭐, 쌀을 생산할 때도 그렇고, 밀을 생산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뭐 닭고기를, 뭐 닭을 키울 때도 그러고, 돼지를 키울 때도 그러고, 기름이라는 게 원유가 들어간단 말이죠. 뭐 전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사료도 날라야 되고 또 사료를 만들려면 또 기름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운반도 해야 되고 기계도 돌려야 되고 또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또 운반이 마지막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유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도 유가가 이렇게 초급등할 때가 있었어요. 초급등할 때. 근데 그게 다시 초급락할 때 우리는 그때 미국을 기준으로 한 인플레가 어떻게 잡혔는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시장 상승률 가장 높은 종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유가를 한번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대로 이렇게 봐보도록 할게요. 유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좀 잡힌 듯한 느낌이야. 이게 잡히면 인플레가 안 잡힐 수가 없죠. 네. 유가가 예전에 굉장히 높았던 구간이 한번 있었는데 뭐 한두 번은 아니죠. 사실 유가가 높았던 부분이. 자, 그 부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원자재 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WTI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뭐 두바이 그 다음에 브렌트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우리는 뭐 두바이 쪽을 많이 WTI는 미국 내에서 이제 많이 소비를 하긴 하는데 뭐 두바이를 우리 많이 쓰긴 하고 이제 브렌트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제 기준이 되는 W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굉장히 높았던 구간이 있었죠.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배럴당 146불까지 갔었었는데, 자, 최근에 그 유가가 그 경기 둔화 우려가 뭐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이때 뭐 미결제 사태까지 뭐 유가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시스템이 안 돼갖고 이때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죠. 자, 뭐 여기가 스타트라고 봤을 때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50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도 2배가 넘게 올랐고 최근에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사실 뭐 생겼다라고 해도 되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맞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2008년도에 유가가 이때도 뭐 배럴당 50에서 시작해서 거의 3배, 이걸 2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2배라고 할 수도 있고 퍼센트로 우리가 주식으로 샀을 때 100원에 샀는데 200원 가면 100% 수익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배 올랐다 더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100%지. 2배가 일단 올랐습니다.
50으로 시작해서 150까지 가서 뭐 1년 반 동안 뭐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유가가 초급락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인플레가 잡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면 되는 거죠. 뭐 딴 거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죠? 네. 자, 한번 봐보도록 할까? 네. 자, 자료를 찾아서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난 일요일 날 찍었던 부분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2008년도,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2008년도 7월이죠. 유가가 2008년도 7월 11일에 최고점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2008년도 후반기 때 미국의 인플레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하면 된단 말이죠. 이걸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게 물가가 잡히면 연준 정책도 잡히고 미국의 어떤 긴 주가 하락을, 미국의 약세장을 마무리하는 재료는 여태까지 단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긴축 완화 정책이었었어요. 긴축 완화 정책. 뭐 미국의 약세장이 여태까지 몇 번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뭐 290일 동안 진행이 됐고, 평균적으로 뭐 23%인가 뭐 30%인가 빠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우가 3천까지 내려올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 사태를 촉발시킨 인플레가 잡히면, 인플레가 잡히면은 긴축 완화 정책이 이제 연준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유가가 고점을 찍었던 2008년도 여름서부터 그 내려왔던 하반기까지의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 간단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좀 심플하게 가져야지. 자, 미국의 CPI죠. 2008년도를 좀 한번 타이트하게 봐보도록 할까요? 자, 좀 더 타이트하게. 네. 요게 이제 요 회색으로 된 구간, 여기가 이제 2008년도, 여기가 이제 2009년도, 2008년도 구간이거든요. 요걸 좀 선을 긋기 위해서 요걸 좀 자, 해보면, 자, 여기서 2008년도서부터 2009년도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네모칸 치고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잠시만요. 카톡이 좀 와서. 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네모칸 친 구간이 우리가 유가가 급등하다가 급락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란 말이죠. 유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짜 초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요 구간이, 요 네모칸 친 요 구간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좀 약간 확대해 볼까? 요 구간.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근데 사실 이때의 뉴스를 찾아보면 유가 때문에 뭐가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유가가 오르는 구간을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서부터 2008년도 중간까지 유가가 초급등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그 시장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네. 그때 리먼 사태가 있었죠. 네. 리먼 사태 때문에 뭐 급락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이때까지 이게 유가가 오르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유가가 오르는 구간이었었어요. 이제 리먼 때문에 떨어진 거고 2008년도에
유가가 그렇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도 시장이 뭐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 없었었어요. 사실 리먼 사태는 2007년도 말서부터 얘기가 나와서 중간중간 이제 떨어지고 이건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등 주다가 실질적으로 빵 터져버린 거고. 그러니까 좀 그때 상황과 많이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유가만 잡히면 되거든요. 유가만 잡히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어떤 결론을 내려왔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잡히면 실질적으로 유가는 뭐 순식간에 뭐 초급락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결정만 내려주면, 사실 누구든지 결정만 내려주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금방 끝나고 유가도 확실히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쉽고, 중요한 거는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도 사실 뭐 그 러시아가 핵을 쏜다 안 쏜다 뭐 얘기도 많이 난 지금 유럽 사람들도 이제 지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보다도 우크라 니네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크라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많이 안타깝고 거기 뭐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을 했지만, 근데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민간인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군대가 있는 지역이었다고. 근데 오늘 나온 뉴스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가스 유전 그 해상 그 플랜트 있죠. 거기 폭격을 해서 민간인밖에 없는데 민간인들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 우크라이나를 보는 시선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지만, 자, 그럼 결론 내리자. 뭐 큰 뭐 그거 없겠어. 인플레를 촉발한 것은 주가 하락이자. 자, 주가 하락 촉발한 원인 긴축이다. 긴축을 촉발한 것은 인플레다. 긴축 금리 인상, 뭐 인플레다, 그죠? 인플레를 촉발한 건 유가다. 유가만 잡히면 인플레는 잡힌다. 그러면은 뭐 긴축 완화, 그 다음에 뭐 금리 어느 정도까지는 올리기로 돼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월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그렇고 10월이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는 것도 굉장히 순진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하방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방이 크게 열려 있지는 않다. 하지만 뭐 큰 하락만 안 와도 어제 같은 큰 하락만 안 와도 주식은 굉장히 해볼만 하다.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하루하루 오르는 거 쫓아다니신 분들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안 통하니까. 경계선 지능이죠. 근데 뭐 진짜 주식 같이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우리는 그걸 떠나서 내가 종목을 분석을 하고 내 나름대로 확신 있는 종목을 세게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서 계좌를 불리겠다. 사실 그런 방법밖에 없긴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지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확신을 갖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긴 한데, 주식은 기업은 주가가 나쁠 때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가 나쁠 때. 주가가 좋을 때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 그 분석한 게 이미 만약에 어떤 뭐 이게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 종목을 분석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분석한 게 이미 적용이 됐잖아, 주가에. 그럼 그 분석은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올라가기 전에 내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거죠. 기업 가치는 안 변하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기업 가치는 안 변한다고. 주가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을 사는 게 최고의 수익이 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 그 조선주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자, 조선주 3개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조선주들이 다 괜찮았었는데 대우조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조선, 이렇게 3개가 이제 카타르발 LNG,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떤 이런 상승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는 느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한번 보면 뭐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그것과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카타르발 LNG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좀 약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흐름의 궤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네요. 일단 뭐 카타르 계약이 날라간다 안 날라간다 얘기가 있었었는데 일단 얘기를 하고 지금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요. 지금 현재 계약을 완전히 도장을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슬롯 계약이라고 하던데 설명을 좀 이따 드려보도록 하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때와 지금은 배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 처음에 이제 카타르에서 얘기하는 금액과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이제 슬롯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슬롯 계약은 어떤 얘기냐면 도크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해양에 도크가 딱 비어 있어서 우리 요 자리에다가 요 도크에다가 니네 배를 만들게 그걸 확보를 해놓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슬롯 계약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LNG 선을 만들 때 그 프랑스의 이제 GTT한테 특허료를 내거든요. 특허료 이제 화물창과 관련 우리나라는 이걸 뭐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화물창과 관련돼서 이게 배값의 약 5% 정도 되는데 한 척당 LNG선 기준으로 LNG선 한 척당 약 한 100억 이상 지금 현재 기준 100억 이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안 남거든요. 저는 지금 TV나 이런 리포트들 읽어보면 뭐 조선업의 빅사이클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우조선해양만 한국조선해양만 보더라도 최고 많이 올랐던 뭐 2007년도 그다음에 2000 뭐 이때 옛날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이때 조선주들 중에 정고점 넘은 기업이 현대중공업 하나밖에 없었었어요.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못 넘었거든. 이때 왜 올랐냐면 이때 정유주들이 좋았어요. 현대오일뱅크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삼성중공업은 저점 근처도 못 갔어요. 예, 상당히 괴리가 크죠. 대우조선 마찬가지였고 현대중공업은 그때 이제 뭐 유가 영향을 좀 받았었죠. 그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 자, 일단 정리를 하면 저는 조선주를 지금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이제 누가 봐도 바닥을 잡은 것처럼 쌍바닥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쌍바닥을 이렇게 잡은 것처럼 보여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이제 뭐 단기 모멘텀이 아니고 굉장히 긴 모멘텀으로 계약도 사실 뭐 갑자기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실적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난 조선주가 배를 수주를 한 거를 뉴스라고 호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배를 만드는 기업이 배를 만드는데 그게 왜 호재지? 그죠? 맨날 노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선사들을 봤을 때 이게 언제야? 201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리포트 찾아보세요. 한 해도 안 빼놓고 조선주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매번 리포트들이 나왔었어요. 물론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뭐 매각 이슈도 있긴 하지만 뭐 다른 애들도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뭐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8년 동안 박스권. 네. 뭐 박스권으로 보면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팔고 뭐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지만 조선업이 확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선업을 가장 조선업 호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조선업은 한 번 가면 굉장히 길게 가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좀 꺾여 있고 고가권에서 그래서 HMM 내려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DI는 뭐 사실 최근엔 안 봤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상당히 내려와 있었어요. 조선업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울산 거제 아파트 가격 봅니다. 아파트 가격.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1인당 돈 제일 많이 버는 도시잖아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조선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조선 기업을 지금 사야 되느냐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아니라고. 차라리 산다라고 하면 여기 전고점 뚫을 때 사도 절대 늦지 않아. 이 박스권 상단 뚫을 때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트레이딩이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매매 이용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그냥 말은 굉장히 쉽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몸이 안 따라갔지. 그렇게 움직여도. 그래서 이 대여조선 해양 기준으로 고점 뚫을 때 사도 저는 뭐 늦지 않을까. 왜?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아직도 초바닥이거든? 그죠? 이거 뭐 올라간 느낌이냐 나오겠어요? 근데 요거 수익 내려고 다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 수익 내려고 무리를 한다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차라리 계좌주를 사는 게 낫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나는 조선주 사는 건 개인적으로 뭐 요 고가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진짜 내가 조선주를 주력으로 갖고 왔고 조선주를 한번 뭐 큰 수익 한번 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박스권의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박스권 고점 뚫고 올라갈 때를 매매 타이밍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리즈너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 개잡주들밖에 없으니까 대충 한번 볼까요? 무슨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 우리나라 2200개, 2300개 전후되는 종목 중에 최근 5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몇 개 한번 봐볼까요? 1등이 레몬이죠. 1등이 레몬. 레몬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체 1등입니다. 뭐 전고체 뭐 배터리 갖고 올라가는데 뭐 사실 만들어서 팔아야지. 사실 이거를 뭐 이날 상한가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뭐 잡을 기회는 줬던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못 잡을 것 같고 오늘 시초가에서 밀렸을 때 따라잡았다가 뭐 밀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점에서 사서 수익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건 처음에 못 잡으면 일단 버리는 거예요. 저걸 괜히 굳이 따라잡니 맞니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앞타사이언스가 2등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요. 5일 동안에 5일 동안에 올라간 종목 2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2등. 딱 두 번 세게 움직였는데 2등이야. 다른 종목군들은 거의 안 움직였다는 뜻이죠. 올라가는 거 부럽긴 하지만 이날 살 수 있는 힌트는 전혀 없었죠.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그리고 고가권에서 얼마나 많이 밀렸어. 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살지 말지 고민을 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가 뭐 폐 진단 키트가 아니라 이거 원숭이 두창으로 갔죠. 앞타가 폐 진단 키트로 갔고 이거 이제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을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모를 때 원숭이 두창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이슈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절걸요. 저희 오픈 톡방에서 들어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산업이죠.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사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인플레 잡히면 영원히 지금 가격 안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조광 같은 경우 요즘에 무중테마긴 한데 무중테마로 올라갔다가 물론 뭐 그 HLU랑 엮여 있지만 뭐 굉장히 뭐 다른 경우긴 한데 네. 여기서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43,000원에서 물린 사람 지금 7,000원이야. 이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축하를 해주고 나도 저런 걸 사야 되겠다. 하지만 뭐 이런 노터스 같은 기업을 이 기업이 나쁘진 않죠. 유보율이 진짜 엄청납니다. 네. 유보율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업 소팅해서 카카오 채팅방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잡주인데 유보율이 엄청나요. 뭐 이렇게 조강은 유보율이 뭐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요 정도. 근데 뭐 라온피플
이런 거를 왜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관심 두지 마세요. 떨어진 거 봐. 이게 정상적인 기업인 거. 3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진 게 이게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겠죠. 이런 건 그냥 한번 뚝 쓰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제끼면 돼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올라간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간 다음에 분석을 하면 안 돼. 주식을 분석을 하려면 오르기 전에 상승한 다음에 분석하면 뭐해. 그 분석한 게 다 적용이 됐는데 끝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문제집 풀 때 옆에다가 해답지 놓고 풀잖아. 그게 그거야. 옳은 종목을 뭐하러 분석을 해. 그런 애들 공부 엄청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어렵더라도 해답지를 안 보고 풀어야죠.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이제 언제가 바닥일지 몰라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 하방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방은 막혀있어. 그냥 횡보만 해도 됩니다. 지난 일요일에 찍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횡보예요. 자, 다시 한번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올랐다고. 우리나라 시장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 시장 이게 정상이라고. 이때도 뭐 회원분들 뭐 다 입에 입에 귀를 걸어드렸는데 지금은 다 힘들 시기긴 한데 대박 종목 대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진짜 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내 주력주를 고른다라고 생각 종목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누구나 얘기하는 에너지 뭐 소비재 재미없잖아. 실질적으로 유가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저 못 말려요. 저런 애들 말고 뭐 에너지도 좋고 소비재도 좋고 우리가 결론은 뭐야. 실적이란 말이야. 실적이 좋은 애들은 사면 안 돼.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한 기업도 종목도 사면 안 되지만 실적이 좋은 애들은 사면 안 돼요. 그 큰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 금호석유 어땠어요? 이거 끝내줬다고요. 실적 진짜로. 금호석유 실적 이거 끝내줬다고요.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갈 때 퍼가 2였어요. 퍼가 2. 퍼 2. 우리나라에 퍼 2인 기업이 뭐 있을까? 과연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서 계속 떨어지잖아. 왜? 더 실적이 더 좋아지지 못한다라는 느낌만 주면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간 기업 사는 거 아니고 실적 이미 좋은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실적이 좋아질 기업 그게 분석이고 그게 어떤 능력이지.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비중을 싣고 기다릴 수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100% 목표를 한다. 뭐 사서 다음 달에 왜 100%안 가나? 뭐 말이 되나?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주력주를 사면 우리 회원분들이랑 매매를 할 때 주력주를 샀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뭐 주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왜? 다시 목표 가격을 여기서 잡았고 여기서 샀단 말이죠. 주가를. 근데 여기서 벌써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노터스처럼 가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력주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오래 가고 목표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여줬던 이수페타시스처럼 우리 뭐 주력주 중에 하나였었던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뭐 중간에 한 번씩은 쓸 수 있지만 그래야 목표가까지 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3,000원대가 우리가 매수가거든. 최고가 얼마 찍었어요? 거의 뭐 9,000원 근처까지 갔었지. 이렇게 가야 돼. 이걸 못 기다리면 안 되지. 난 뭐 시장이 뭐 월요일 같은 시장만 안 오고 그냥 소소하게 마이너스 나 있는 시장이면 난 지금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골라놓은 종목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테니까 이렇게 아시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이건 이제 공지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굉장히 좋았죠. 고가권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요런 것들 아침에 나온 뉴스들 요런 거 아침에 나온 뉴스들 한번 보면
이거를 올라간 다음에 보면 아침에서부터 쌌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뭐 앱스토어에서 1등을 했다 이런 거 보면 뭔 의미가 있어. 시작하기 전서부터 봐야지. 이것도 제가 그 밴드에다가 8시 조금 넘어서 올려드렸었어요. 예, 앱스토어에서 1등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시초가 사서 뭐 좋은 코멘트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제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제 아카데미를 보시고 요거 500만 원으로 하루에 20만 원 벌기로 아주 재미가 들리셨는데 굉장히 이런 센스가 있으신 분 같아요. 아까도 채팅 쳐주시는데 커피 사러 편의점 갔다 왔더니 벌써 뭐 돈이 벌려 있네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쳐주시기도 했는데 안 해서 그렇지 시행착오는 거쳐야 되겠죠. 시행착오는 거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댁에서 키워주는 개도 할 수 있는 강아지, 우리 뽀삐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락장에서 소소하게 뭐 소액 계좌로 좀 벌면서 이런 공부들도 좀 하시고, 종목 검색기는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이거 가입하시면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밴드 주소 요 이제 아침에 장전에 시황, 그 다음에 뭐 읽어볼 만한 리포트들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장전에 나온 호재 기업들, 종목들 뉴스 한 4-5개 정도 올려드리거든요. 오리온도 그때 올려드린 거죠. 오리온도 언제 드렸냐면 오리온도 요때인가? 요날 들었던 것 같아요. 요때인가? 요때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작 전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방 주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냥 손 놓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손 놓고 있고 그냥 아까 방금 보여드린 저런 뭐 잡주들 움직이면 나도 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뭐 자잘한 종목군들 주력주가 있으면 그거를 뭐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정말 팔아나 잘라낸다는 생각으로 팔아야 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뭐 어떤 게 주력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판단은 제가 해드리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싸게 샀다라고 하면 아무리 싸게 샀도 지금 뭐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일 테니까 제가 판단해드리고, 자잘한 종목군들 제가 공부해서 난 이거 최소 미니멈 50에서 100%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내가 비중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것도 뭐 이거 저거 올라가고 떨어지고 도움도 안 된다. 뭐 자잘한 거다. 하나로 합치고 싶어. 제가 확실하게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저 한번 좀 따라오세요. 그리고 요거 아카데미 66만원짜리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파이팅들 좀 하세요. 주식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주식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죠? MBN 골드 박구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